이재명과 김성태와 이재명이 4번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 네. 나왔었던 이 수사 중간중간 나왔었던 혹은 증언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통화를 한 차례 더 했다. 어디서 했느냐?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알펜시아 리조트. 알펜시아. 쌍방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상윤 KTH 그 네. 쌍방울과 같이 그 동업했던 네. 배상윤 그러네요. 배상윤이죠. 배상윤이 갖고 있는 있죠. 거죠. 예. 알펜시아에서 통화를 했다 하는 요리가 또 나오는데 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단 네. 한 번도 통화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다가 그다음에 살짝 말을 바꿨죠. 뭐 누가 바꿔줘서 통화 한번 했다는데. 내 기억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지금 바꿔줬다는 네. 게 지금 벌써 5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또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동아일보 예. 단독 기사인데요.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김 회장의 이제 진술을 받아냈는데 그 기존에는 이제 4차례 통화를 했다 이 얘기가 알려져 있는데 그쵸. 2020년 말 경기 평창군 알펜시아가 평창이면은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 경기도- 평창. 예. 예. 강원도 평창이죠.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인 건설업자입니다. 이모 씨가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줬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이 건설업자가 나 이재명 지사하고 친해 라고 하면서 그 김성태에게 전화를 연결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업자가 개발업자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 과정에서 이재명 그 대표한테 또 1,000만 원을 또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후원은 사실 계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한 뭐 친밀감의 표시라거나 혹은 과거 친밀감의 증명이라거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예. 이 또 김성태가 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라고 물어보면 근데 또 그것은 기억이 안 나버려요. 거시기하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거는 상당히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식이었는지, 그러니까 네. 왜 이재명 대표가 네. KBS 뉴스9에 나와가지고 네. 그 누가 바꿔줘서 통화한 적은 한번 있다는데라고 네.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자 그게 혹시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화영 지금까지는 전부 이화영 그 전 평화부지사가 바꿔준 네. 거고 네. 네. 그리고 또 부인하고 있지만 이태형 변호사가 바꿔준 네. 거니까 네. 정말로 같은 지인 그룹인데 네. 이 사람은 정말 건설업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전화해서 네. 이재명이랑 친하다고 전화하고 이럴 정도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또 살아왔는지 네. 그것도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건설업자랑 얽혀서 그러니까요.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니까 가장 아마 찝찝한 통화 중에 하나였을 수 있어요. 이거였을 것 같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미리 그냥 선수를 쳐서 예. 이거는 내가 가볍게 털어버리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털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자 방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4번의 통화는 그렇죠. 중국 선양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예. 중국 선양이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선양에서 그 양주 시켜놓고 송명철이랑 네. 술 마실 때 이화영 지사 전화로 옆에 김성태를 바꿔줬다는 거고. 네. 그래서 2019년 7월은 뭐냐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태 평화 협의회 네. 2차가 열렸을 때 행사에 나는 못 가서 미안하다. 네네. 그 전해에 1차 고향에서 열렸을 때는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네. 마닐라 못 가서 미안하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쌍방울 비비안 인수를 기념하는 전화를 이제 변호인 휴대전화로 또 쌍방울에다가 비비안 인수 축하한다는 전화했다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이게 이제 나온 상황에서 저게 대한 좀 이상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참 난감하게 됐어. 그러니까 3인칭 합법이에요. 네.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죠. 쌍방울이 난감하게 예. 됐어 했는데 이제 오히려 저 때만 해도 김 회장은 이제 대범하게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 걱정 마세요. 괜찮아. 왜 아직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몰랐을 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마지막 5번째 이제 진술로 확인한 거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한 번 딱 더 있는 들어가서 거네요. 통화가 한 번 더 있는 이런 예. 상태인데요.
현기영님 항상 기다려지는 이슈 포청천 응원합니다. 방송 후 두 분 만난 점심하시길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참 이제 저 현장 사진들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제 사진 기자들이 저기 어디입니까? 경기도청? 예, 맞습니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디를 했냐 하면은 경기도청 도지사실,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 여기 이제 경제부지사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과거에는 평화부지사 이화영 씨가 앉아 있었던 그 방이라고 저 합니다. 자리인가요? 예, 그거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등 10곳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예.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해는 살짝 안 되는 게 이미 김동연 이제 경기지사가 예.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재명 지사 관련 당시 지사 관련한 그 논쟁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미 막 증거를 다 멸손해버리지 않았을까? 예. 다 지워버리고 예. 뭐 교체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 뭐 이런 부분은 있죠. 컴퓨터에 방에 이제 그 이를테면 경제부지사실에 있는 컴퓨터. 자기 컴퓨터 번호 몇 번이죠? 뭐 이겁니다. 자, 이거 공무원들은 그 기계를 하드디스크도 몇 년씩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거 뭐 사용 연한이 5년인데 왜 이거 3년밖에 안 됐는데 바꿨죠? 라고 물어보면은 증거 인멸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팩트는 또 사실 확인을 할 수가 그렇죠.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이제 다른 기관, 다른 부처 압수수색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전임자가 이제 전임자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더라도 그 PC는 업무용 PC는 그 자리에서 네. 그대로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러니까 또 저기 행정망에 연결도 되어 있고 네네. 행정망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같은 PC를 안 쓸 수가 없대요. 네. 난 새로 왔으니까 내 거로 할 거야. 네. 이게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임자의 그 써둔 PC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네. 김동연 지사 PC를 왜 가져가느냐? 네. 이건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 경기지사로서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결제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김동연 지사가 자기 개인 노트북 갖고 와서 하진 못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 PC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사용 연한을 바꾸진 않았는지, 네. 그리고 아니면 또 혹시나 남아 있는 네. 그 인트라에 남아 있는 PC는 그 자료는 없는지니까 네. 그냥 넘기고,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건데 네. 이걸 또 이렇게 민주당은 또 좀 정치적 공세로 네. 몰아가는 것은 네. 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 태도 같습니다. 일부러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런 얘기를 거 하고 있는 것 같기는 같아요. 합니다. 네. 알렉스 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검찰 안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화영 경기부지사 요 방을 쌌던 평화부지사는 계속 그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저랑 김성태랑 혹은 이재명 지사랑 다 알고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김성태가 이 대북 이슈 갖고서 네. 주식 뻥 튀겼다가 주가 조작해서 자기 돈 챙기려고 해낸 사건이에요. 저희랑은 관련이 없어요. 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쇼? 북한의 광물 자원 좋다고 자료 갖다 준 사람이 누군데? 아니 그건 우리는 그런 거는 모르고 이거는 지금 쌍방울이 혼자서 주가 조작하려고 지금 일으킨 사건이라니까요. 아니 북한의 스마트팜 하면은 돈도 벌고 북한도 돕고 경제개발 그리고 잘 해놓으면 나중에 광물 자원 개발할 때 우리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형님이. 아니 근데 나는 얘기만 했지 돈 주라고 내가 종이에 써서 줬나? 문서로 남겼나? 그 보여줬잖요. 그 보여줬지 돈 주라고는 안 했잖아. 사업성 좋다며. 그 경기 몰라. 귀가 안 들리네. 정말 답답하네. 난청인가 봐. 안 들려. 거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네. 그러면서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그런다고 이게 무죄가 나오겠어요. 잘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대요. 지금 조폭이 지금 이게 무죄 나오겠어요 하고 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네.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그래 봐야 당신 무죄는 안 나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선처를 받자 사실대로 이실 직고 하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렇죠. 그러겠어요. 그렇죠. 저기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관련 자료를 건네줘서 대북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스마트팜 사업도 먼저 참여를 권유받았다. 그런데 저거를 이화영 지사는 쌍방울이 알아서 먼저 한 거다 그러는데 또 저렇게 얘기도 했어요. 네. 경기도가 대북 제재로 북한에다가 돈을 보낼 수 없게 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나한테 심지어 안부수 회장을 안부수. 소개를 해주더라. 젖대 들어갔군요. 네, 네. 그러니까 형님 이 무죄가 나오겠냐고요. 좀 생각 좀 해보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화영 부지사는 네. 계속 존댓말을 한다면서요. 김성태 회장한테. 네, 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우리가 20년을 알고 잘 지냈는데 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따 정치 무서워불어 막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수술 받게 됐는데 박 선배 이제 신 차장이 저한테 박 선배 그랬잖아요라고 하면 제가요? 신 차장님 저 아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언제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쌍방울의 근데 논리가 사실 좀 비교적 탄탄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를 등에 업지 않으면 네.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북 사업을 하냐. 그러니까 평시라면 대북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 지금 대북 제재, 유엔이 대북 제재를 결의해서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는 민간 기업이 북한 인사들과 이렇게 그냥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자체, 특히 네. 지난 정권에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정권에서 그 남북의 정권끼리의 교류가 잘 막히니까 그때 임종석이 했던 게 뭡니까? 각 지자체를 북한의 한 도시들이랑 자매 결연 맺어갖고 각종 뭐 나무 심어주기, 무슨 뭐 스마트팜 해주기, 맞습니다. 뭐 공기 정화형 뭐 나무 심어주기 이런 사업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지금 네. 저희 이거 다 더 찾아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네. 경기도 지금 저희가 한 1년쯤 전에 했던 네, 거죠. 네.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국 지자체도 각지에 다 있겠네요.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철도 놓아주기 있었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위해서 혼자 했다? 이거는 사실은 네. 바로 그냥 한 단만 들어가면 깨져버리는 논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